안녕하십니까. 김기문의 시사 이슈 시작합니다. 오늘은 대통령이나 국무위원 등에 대한 그 탄핵제도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탄핵제도는 정부 수립 당시부터 줄곧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제도하고 비슷한 것이 해임 건의가 있는데요. 해임 건의는 현행 헌법에도 나오지만은 해임 건의 자체를 대통령이 안 해도 말 그대로 건의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안 따르면 그만이다. 따를 수도 있지만 안 따르면 그만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과거 사례에서 보면은 해임 건의가 되면은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스스로 그만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를 따지면은 문재인 대통령 때는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 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김두관 씨가 그때 당시에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자치부 명칭이 많이 변경이 되어 왔기 때문에요. 그런데 장관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게 된 경우가 있고요. 또 현 정부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그런 상황을 당했는데 대통령이도 가만히 있고 박진도 가만히 있고 이렇게 박진 장관도 가만히 있고 해서 현재 그대로 재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2009년 12월 9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최서원과의 국정농단 삼성그룹 등으로부터의 뇌물수수와 이제 국정 민원 거래, 말 그대로 국정민원이라고 하는 거는 인허가권 갖고 국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적으로 장사를 한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완전 아주 국가가 막장 수준이 떨어질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그래서 2017년 3월 10일에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가결이 되면서 파면이 되었고요. 그 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2003년 제가 그 시점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취임하고 1년 정도 지나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공무원을 하고 있었고 공공도청에서 제가 주무국에 있는 이제 부서에서 일을 하고 주무국이 아니고 주무과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이 되어서 가지고 이제 근무를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자세히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노무현 대통령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핵 가결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가 될 수는 없고, 다만 그 당시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체 입법이 이루어져서 지금의 세종시가 명칭은 세종시로 출범을 했고, 그게 충남 연기군 지역하고 공주시하고 충북 일부 시군이 합쳐져서 지금의 세종시가 되었죠. 지금의 세종시가 되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위헌이 됨으로써 이런 국가 수도를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상은 깨져버린 거죠.
그 과정,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 헌법재판소의 논리가 다소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성문 헌법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성문 헌법이 있는 한은 성문 헌법을 따라야 되고, 성문 헌법에 반대되는 그러한 논리가 헌법적인 그러한 가치로 법률보다도 우선해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자체가 1948년이고요. 그 전에는 일제가 있었죠. 일제 침략에 의해서 통치를 받았고, 그 이전에는 조선입니다. 그러면 한양이 조선 때 한양으로 불린 서울이 수도가 된 거는 처음에 개국한 당시가 아니고, 개국하고 나서 이제 몇 년 후에 도선국사하고 해가지고 이제 왕궁의 위치를 알아보고, 실제로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한 거는 고려의 왕의 지위를 계승을 했다가 1년쯤 지나서 1392년에 조선 개국을 공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서울에 있는 한성의 왕궁 건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그 후에 수도가 옮겨졌기 때문에 수도 옮긴 역사와 조선의 역사는 기간이 같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법률적인 수준 정도로 인정되어 왔고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 수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그 근거를 담아야 된다. 헌법에 없는 한은 수도를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제가 볼 때, 물론 영국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달리 불문 헌법 국가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나라와 같은 헌법전이라고 하는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영국 같은 나라라고 하면 그게 통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우리나라는 1948년에 정부 수립이 되었고, 그러면 설사 수도가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적인 그런 가치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러면 일제시대 때는 분명히 조선과 다르죠. 그리고 조선은 봉건제, 왕이 주권자인 봉건제 국가였고, 일제가 있었고, 굳이 따진다면 미군정 기간이 또 있습니다. 45년 8월 실질적으로 미군이 주둔한 거는 9월인데요. 1945년 9월부터 1948년 8월까지 그 기간까지는 말 그대로 정부 기간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은 살아온 사람은 평생 사는 사람은 뭐 100살도 살고, 그러면은 헌법재판소가 그러한 의원 결정을 한 당시를 본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70살, 60살인 사람이, 그 사람이 그러면 평생 동안 수도가 서울이라고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대한민국 자체가 없었고, 대한민국이 없다고 하면 이상하지, 말이 안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국호는 새로 생긴 것은 그때 생겼으니까 그렇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수도 서울이 뭐 헌법적 가치를 가진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그건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제 탄핵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그 후에 임모 부장 판사가 있었죠. 임모 부장 판사는 퇴임을 앞두기 직전에 통과가 됐고, 뭐 법률이 다른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퇴임을 했고, 헌법재판소는 한 1년쯤 지나서 각하를 시켰습니다. 각하는 형식적으로
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 청구한 것이 자체가 무효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만둔 판사에 대해서 탄핵 결정을 인용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공무원도 그만뒀고 이미 그만둔 판사에 대해서 어떠한 그 행정적인 또는 사법적인 뭘 강할 수 없다. 왜냐하면 탄핵은 재판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형사처벌을 하는 제도가 아니고 한데 뭘 할 수 없다. 그런 취지였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이죠.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재 지금 탄핵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것이 주 원인인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로서의 행정안전부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의 책임을 국가는 책임이 없다라고 해왔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자체도 이거는 미리 대응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들을 비춰봤을 때 국가나 정부가 국민을 보호해야 될 헌법이나 그러한 행정법에 따른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왔다라고 하는 것에서 저는 이상민 장관의 탄핵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은 6월 23일에 변론 종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23일이 되면 모든 주장에 대해서 주장을 다 듣는다. 더 이상 너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월 말에 선고를 한다고 하니까요. 통상적으로 목요일 날 선고를 하니까 헌법재판소는 대개 매월 목요일 날, 마지막 주 목요일 날 선고를 합니다. 그러면 7월 27일 날 선고할 거로 보입니다. 아무튼 탄핵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본 이유는 고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고의 공무원이나 정무직, 장관,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에 대한 파면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